뉴스매거진 7 2부 시작합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어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깜짝 제안을 계기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 핵심 정책 의제로 급부상했습니다. 오늘 충청권 4개 시도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는데 행정수도 완성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지역 현안과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주당과 충청권 시도가 마련한 예산정책협의회. 하지만 전날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을 통해 촉발시킨 행정수도 완성 문제가 긴급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청와대와 국회 세종시 이전을 대전 시민 모두는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국가균형 발전의 핵심 중의 핵심이 저는 그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제대로 추진할 것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수도권 과밀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시대적 과제라며 수도 이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동의하고 여야가 합의하는 2004년 헌재 판결을 넘어서서 충분히 실현할 수 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선 충청권이 신수도권으로서 기반을 갖춰야 하고 이를 위해 충청권 광역교통망과 신산업벨트 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더 이상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국가균형 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충청권의 역량을 강화해 주는 데야 된 것이 아니냐. 충청권 시도지사들은 행정수도 완성을 지지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고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구성을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 세종시 이전을 촉구한 날은 공교롭게도 세종시 착공 13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민주당과 충청권 시도지사는 미완에 그친 세종시 이전을 완수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꺼진 줄로만 알았던 문장대 온천 개발 논란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온천 개발 추진과 저지를 반복한 게 벌써 30년이 넘는데요. 충북은 다시 소모적인 저지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된 1985년부터 온천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경북 상주시 화북면 일대 부지입니다. 이곳 온천 개발 사업은 지난 2003년과 2009년에는 대법원의 허가 취소 판결로 2015년과 2018년에는 대구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처분으로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일 상주시가 대구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본안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발단은 법제처의 유권 해석입니다. 지주조합의 질의에 대해 법제처는 조성사업 허가가 판결로 취소됐더라도 기존의 착수 행위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며 조성계획 승인 효력은 살아있다고 답했습니다.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1차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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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한강유역 전 공동체와 함께 결사항전의 의지로 온천 개발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충청북도와 괴산군은 오는 29일까지 대구환경청에 재협의안에 대한 의견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기존의 그런 사례를 봐서 접수를 하지 말고 그 반려를 해야지 되지 않나. 2년 전 해단시까지 가졌던 문장대 온천 저지 대책위는 다시 조직을 정비하고 오는 28일 상주시와 대구지방환경청을 항의 방문하는 것으로 30년 넘는 저지 활동을 재개합니다. CJB 뉴스 최윤광입니다. 충주시의회가 무리를 빚은 수안보 옛 한전연수원 매입을 추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가 건축물 안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정밀 안전점검에서 D등급이 나오면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신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의회 승인 없이 부동산을 매입해 무리를 빚은 수안보 옛 한전연수원이 또 다른 복병을 만났습니다. 건축물 안전성 면에서 리모델링을 통한
도시 재생 사업이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된 겁니다. 충주시 의회 수안보 도시재생 누들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중근 위원장은 건축물 안전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담당 부서에 정밀 안전 진단을 하라고 공문을 통해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려면 3개월의 시간과 1억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하며 만약에 D등급이 나온다면 사업 부지에 대한 재검토와 사업 변경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전 소유주가 실시한 안전검사에서도 정밀 안전진단과 구체적인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리모델링이 가능한 C등급 평가도 믿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C등급은 안전도가 보통, D등급은 긴급 보수 보강이 필요하고 지자체가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행과 요식행위처럼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것에 의문과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행정사무조사 특이활동과는 별개로 수안보 옛 한전연수원 매입을 추인할지는 상임위와 본회의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오늘의 뉴스 초점을 알아보는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진기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진기훈 기자,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임시공휴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유독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죠. 그런데 올해는 또 쉬는 날이 많지가 않아서 또 힘들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많은 공휴일이 주말에 껴버렸기 때문인데요. 지난 6월 6일 현충일 토요일이었고 또 3.1절도 일요일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 8월 15일 광복절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이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돌아오는 월요일, 그러니까 8월 17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서 쉬자, 이런 얘기를 정세균 국무총리가 꺼낸 겁니다. 그래서 국무회의 논의 끝에 오늘 이 8월 17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뉴스에서 좀 반가운 소식, 네. 듣기 좋은 소식을 좀 전해받은 것 같습니다. 이 시기가 이제 좀 여름 휴가철이기 때문에 아마 휴가철과 맞물려서 좀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7, 8월은 여름휴가 기간이니까요. 8월 14일 금요일 연차 써서 쉬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요즘 유연근무제 하는 회사도 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금요일 빨리 퇴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의 연휴가 완성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물론 코로나 상황이라 사실 좀 방역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 기간을 마중물 삼아서 소비가 살아날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 경제연구원은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해서 생산 유발액이 4조 2천억 원에 달할 거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전체 인구 절반인 2,500만 명이 8월 17일에 쉰다는 가정하에 네. 이날 하루에만 예상 소비 지출액이 약 2조 1천억 원으로 추산이 되고요. 네. 또 그리고 이 소비의 파급 효과로 4조 2천억 원의 생산 유발, 그리고 1조 6천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나온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조금 소비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임시 공휴일이라고 하면은 모든 근로자가 똑같이 쉬는 건지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회사가 이날 쉬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공서에 해당하는 기관들, 지방자치단체 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들은 의무적으로 쉬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일반 기업은 공휴일을 부여받을 때 근로기준법을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네. 법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 임시공휴일에 쉴지 말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 규칙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만약 이날 쉰다고 하더라도 연차를 차감하는 회사도 있을 거고요. 네. 아니면 무급 휴가로 돌리는 회사도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그 대체 공휴일이 있잖아요. 네. 이거랑도 또 다른 거라고요. 네, 이 부분도 좀 많이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네. 우선 대체 공휴일은 대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공휴일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설날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 같은 날들인데요. 네. 이 휴일들이 일요일을 비롯한 다른 공휴일이랑 겹쳤다. 그러면 그 다음에 돌아오는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지정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네. 날들은요. 네. 그런데 이제 광복절을 비롯해서 3.1절, 제헌절, 개천절, 한글날 같은 날들은 국경일이라서 대체 공휴일로 지정을 할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3.1절이나 현충일 다 주말이었는데 대체 공휴일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이유였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대체 공휴일의 특징이 토요일이랑 겹치면 대체 공휴일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래요? 토요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설날을 좀 예를 들어보면 올해 설날이 1월 25일 토요일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면 설날 연휴가 공휴일이라고. 그래서 금토일이 공휴일이 되는 건데 네. 일요일,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랑 겹쳤잖아요. 그쵸. 그래서 1월 27일 월요일 날이 대체 공휴일로 쉬었던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되는 건데 네. 단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랑 겹치면 이거는 대체 공휴일이 지정이 됩니다. 어린이날은 또 예외군요. 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들어보면 이제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는 이제 뭐 쉴 수 있는 회사가 있고 또 아닌 회사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쉬지 못하는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좀 상대적인 박탈감을 좀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다행스럽게 또 말이 그동안 좀 많았던 택배업계는 쉬게 된다고요. 네, 사실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굉장히 바쁘셨죠. 맞아요. 쉬는 날도 없이. 네. 그래서 택배업계가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을 했는데 네. 이 8월 17일 날 임시공휴일까지 이제 지정이 되면서 택배 기사분들이 4일 동안 쉴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간에는 택배 받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서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국회에서 충청권 시도 예산 정책협의회를 열었었죠. 네, 뭐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충청권 시도지사 등이 참석을 한 자리였습니다. 네. 충청권 각 지자체마다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 예산과 같은 이런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자리인데요. 충북은 지난 5월에 유치에 성공을 했던 차세대 다목적 광산광 가속기 이걸 좀 빨리 설치를 해달라 이런 요구와 함께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그리고 2022년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를 국제 행사로 승인을 해달라 이런 내용의 뭐 지역 현안들을 좀 지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자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확보 방안을 논하는 자리인데 네. 김태년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연설에서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하자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쵸. 이게 화두가 돼서 충청권 4개 시도가 힘을 합쳐서 행정수도를 완성하자 다짐을 하는 자리가 돼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자 이런 얘기인데 네. 그래서 이제 뭐 충청권 광역 교통망도 건설을 해야 되고 뭐 신산업 벨트도 조성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고 네. 또 시도지사들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을 지지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김 원내대표 발언에 사실 청와대가 좀 미온적인 반응을 내보이고 있고요. 네. 또 통합당 같은 경우는 현실성이 있는 얘기가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고 있어서 뭐 이런 논의가 사실 실제적인 이런 논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